사람은 누구나 잘생기고 이쁜 사람을 좋아하며 외모는 비단 연애시장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도 인기와 유명세에 제법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실력이라도 외모가 월등한 쪽이 보다 더 팬심을 자극하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겉모습이 오히려 부정적인 편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며 심하게는 여기에 안티팬들의 악행까지 더해져 끝내 인생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은 그런 괴로움에 시달린 적이 있는 NBA 대표 미남 JJ 레딕을 소개해드릴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대학 시절 미국 최고의 스타이자 동시에 미움도 가장 많이 받은 선수였고, 실력과 외모 둘 다 뛰어나다 보니 안티들의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경기 때마다 온갖 욕설을 날렸으며 거기다 성적 희롱과 근거 없는 루머 양산, 심지어 가족들 모욕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괴롭힘을 받았던 레딕은 도저히 견디질 못해 농구를 포기하려 했는데요. 설사 이 역경을 이겨낸다 해도 그 다음에는 NBA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가혹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레딕은 모든 구단들이 눈독 들일 만큼 특정 분야의 으뜸이 되었고, 더 나아가 팀 내 최고 연봉자로까지도 거듭났으며 그렇게 난관을 전부 깨고 보란듯이 성공하였습니다. 대체 절망 속에 주저앉았던 그가 어찌 강해질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이에 대한 비밀과 전략을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JJ 레딕은 1984년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사실 본명은 조나단 클레이 레딕이지만 부르기 쉽도록 아버지가 그에게 제이라고 애칭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쌍둥이 누나가 있는데 레딕을 찾을 때 둘 다 동시에 제이를 부르셨다 보니 자연스레 JJ라 들리게 되었고, 이것이 꽤나 입에 착착 달라붙는 어감인지라 나중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JJ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레딕은 대학농구 선수 출신이었던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7살 때부터 농구를 시작했는데요. 이외에 다른 스포츠에도 관심이 많았으나 1992년 3월 어느 한 대학 경기를 계기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농구에만 쏟아붓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것은 미국 대학 랭킹 1위인 듀크 대학교의 전체대학 토너먼트 8강전이었으며 당시 듀크는 경기 종료까지 2초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1점 차로 뒤처져 있었지만 이 탈락 위기에서 기적의 버저비터 위닝샷으로 역전승을 거두어냈습니다. 그렇게 고비를 무사히 넘긴 듀크는 이후에도 승승장구를 거쳐 끝내 우승까지 달성하였는데요. 이 과정을 전부 생방송으로 지켜봤던 레딕은 크게 감명을 받아 듀크 대학교를 목표로 삼았으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신의 집 뒷마당의 흙바닥 위에서 쉴 새 없이 슛연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는 부상으로 인해 한쪽 손목이 골절된 상태에서도 반대편 쪽으로 계속 연습을 이어나갈 정도였고,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 매일 손으로 레몬즙을 짜서 악력을 키우기도 했으며 이처럼 엄청난 노력파이다 보니 기량이 일취월장하여 저격수라 불릴 만큼 정교한 슈팅 감각을 지니게 됐습니다. 일찍이 중학생 때부터 높은 기대와 극찬을 받은 그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도 에이스를 맡아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고등학교 4학년 졸업반 때에는 미국 버지니아 주의 수많은 강호들 사이에서 토너먼트 우승을 거머쥐었고, 결승전 당시 그는 혼자서 무려 43득점을 꽂아 넣었으며 이에 따라 버지니아 주에서 1등 유망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비록 전국 랭킹으로는 37등이었지만 허나 놀랍게도 레딕은 미국 최고의 유망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웅을 겨루는 특별 이벤트 경기에서 득점을 가장 많이 기록함과 동시에 승리까지 챙겼고, 더불어 MVP로도 추대를 받았으며 또한 3점 콘테스트에서마저 압도적인 실력차로 챔피언을 차지해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자신의 어릴 적 꿈이었던 듀크 대학으로부터 영입 제의가 들어왔는데요. 신입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핵심 자원으로 발탁돼 팀의 공격을 이끌었으며
매경기 3점을 최소 7개 이상씩 던졌고 이에 대한 성공률이 40%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부터는 팀에서 가장 높은 평균 득점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또한 두크대를 포함해 9개의 명문대학들이 속해있는 자신의 지역구 ACC 컨퍼런스에서 자유투 성공률 1위를 달성하였고 공격에 대한 승리 기여도마저 1등에 올랐습니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대회인 전체대학 토너먼트에서는 우승을 목표로 64강부터 강팀들을 차례대로 꺾으며 거침없이 나아갔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기세는 결승전을 코앞에 둔 4강전에서 단 1점 차이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탈락이기에 레딕은 몹시 슬퍼했으며 게다가 안 그래도 평소 안티팬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던 터라 더욱더 좌절감이 커져 더 이상 농구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외모까지 출중해서 그런지 그는 다른 스타 플레이어들보다 유독 심하게 괴롭힘을 당해왔는데요. 다른 학교로 원정을 나설 때마다 항상 그쪽 학생들에게 F가 담긴 욕설을 들었고 심지어는 핸드폰으로도 하루에 70통 이상씩 악성 전화가 걸려왔으며 성에 대한 문란한 유언비어도 모자라 가족까지 들먹일 정도로 안티팬들이 매우 악질이었습니다. 그나마 우승이라는 동기 아래 여태껏 조롱을 잘 참을 수 있었지만 4강전에서의 패배로 끝내 멘탈이 주저앉아 버렸고 이때다 싶어 더욱더 거침없이 내뱉는 사람들의 야유와 희롱에 그는 결국 우울증을 겪게 되었으며 체중 관리를 포기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진심 어린 감독의 격려와 정신과 치료 덕분에 레딕은 3학년 새로운 시즌에 맞춰 정신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때부터는 그 어떤 비웃음이 들려와도 오히려 역으로 이를 동기부여로 삼았으며 그렇게 독한 마음가짐으로 경기에 나선 결과 그는 자신의 지역구 ACC 컨퍼런스에서 평균 득점 1등을 차지하였고 덩달아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이처럼 3학년을 훌륭한 성적으로 마치자 레딕은 NBA에 대한 가능성을 보게 되었으며 더욱더 분발하여 4학년 졸업반 때에는 매경기 최소 9개씩이나 3점을 쐈고 42%의 3점 성공률을 자랑하며 대학 커리어 하이 평균 26.8득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득점왕과 올해의 선수상을 모두 손에 넣었는데요. 그 밖의 공격에 대한 다른 지표들도 1등을 해냈고 또한 더 나아가 6곳의 유명 협회에서 만장일치로 대학 최고의 선수라 뽑아 주었으며 NBA 스타 못지않을 만큼 유명세가 엄청 대단해졌습니다. 이후 두크대학 역사상 득점을 가장 많이 기록한 레전드로 명예롭게 졸업한 레딕은 곧바로 2006 NBA 드래프트에 뛰어들었는데요. 여기서 전체 60명 중 11번째로 올랜도 매직에게 지명을 받았으며 이 슛도사가 과연 NBA에서 얼마나 대성할 수 있을지 농구 팬들 사이에서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역대급 3점 슈터라 주목을 받으며 슈팅가드 포지션으로 NBA에 입성한 JJ 레딕. 하지만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던 대학 시절과는 반대로 여기서의 커리어는 시작부터 처참히 나락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막상 경기에 투입시켜본 결과 도저히 즉시 전력감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종합 능력이 평균 미달이었는데요. 수비에 일가견이 없을 뿐더러 운동신경마저 최악이었고 신체 조건 또한 키 190cm에 팔 길이 191cm로 너무나 평범했기에 날고 기는 괴물들을 막아내기에는 턱없이 역부족이었습니다. 물론 슈팅가드에서 포인트가드로 내려쓴다면 이 단점들을 어느정도 가릴 수 있겠지만 하필 패스와 드리블까지 수준 이하다 보니 포인트가드 역할을 맡길 수가 없었으며 그렇게 슈팅 이외에는 뚜렷한 장점이 전무하고 팀원의 조력 없이는 혼자서 득점을 창출할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하는지라 결국 계륵조차도 못한 초라한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나마 올랜도가 5명 중 4명이 3점포를 쏴대는 양궁농구 체제라서 백업 자원으로라도 간간히 쓰이며 방출만은 면했는데요. 허나 그렇다고 하여 이대로 안심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으며, 게다가 플레이오프 진입은 거뜬할 정도로 구단의 성적이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역량을 강화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레딕은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상의 전부를 훈련에 쏟아부었고, 3점은 물론 피지컬과 기술 등 다방면으로 모든 분야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한 건 바로 체력 쪽이었습니다. 몇 분을 뛰던 상관없이 매 순간 자신의 기량을 100% 발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역할의 가짓수와 출전 시간이 적은 만큼 공격 찬스가 한 번 한 번이 모두 금쪽 같기에, 이를 득점으로 무사히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이 필요했으며, 이에 대한 근간이 지구력이었고, 숨소리조차 리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상상 이상의 고강도로 단련을 하였습니다. 팀 내에서 가장 성실하다 칭찬받을 정도로 훈련 태도와 근성이 뛰어났으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기력이 당장 눈에 띄게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대신 노력에 비례하여 감독으로부터의 신임이 점차 두터워졌습니다. 팬들의 실망과 언론의 수많은 질타로 존재감이 죽어버렸었던 그는 3년차가 돼서야 다시 서서히 조명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탁월한 위치 선정을 자주 선보였으며, 게다가 실수 없이 뛰어도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고, 이 같은 부지런한 움직임은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득점 찬스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록 입지는 출전 시간이 팀 내 10등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아직 백업 자원에 불과했지만, 허나 오히려 가장 중요한 플레이오프 기간 동안에는 기회를 정규 시즌보다 더 많이 부여받았으며, 3점 조커로 그를 요긴하게 쓴 올랜도 매직은 쟁쟁한 우승 후보들을 차례대로 무너뜨린 뒤 기어코 대망의 결승전 무대까지 진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챔피언 트로피의 영광을 차지하지는 못했는데요. 상대는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끄는 LA 레이커스였고, 1차전부터 25점 차로 박살난 올랜도는 이후 고작 단 한 번밖에 승리를 거두지 못한 채로 4대1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레딕에게는 한편으로나마 매우 값진 경험이었으며, 더불어 리그에서의 생존을 넘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까지도 긍정적으로 비춰졌고, 이에 따라 다음 시즌에는 처음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경기에 기용되었습니다. 또한 출전 시간은 평균 10분대에서 20분대로 증가했는데요. 그리고 계속 기대에 부응한 결과 시간이 흘러 6년차가 됐을 때 레딕은 팀 내 벤치 멤버들 중 가장 우수한 선수로 거듭났으며, 꾸준한 연막 끝에 3점이 보다 더 정교해졌고, 거기다 신인 때 비난받던 약점들도 꽤나 준수해졌습니다. 드리블과 스피드의 향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돌파력을 지니게 됐으며, 슈팅과 페이크가 절묘하다 보니 이를 가미해 훨씬 더 위협적인 공격을 구사할 수가 있었고, 게다가 나름 시야도 좋아져 자신에게 주의를 끌어 노마크 상태의 동료에게 패스하는 모습이 간간히 나타났습니다. 한편 수비는 여전히 불안하지만 그나마 구멍이라 불렸던 과거 시절보다는 나아졌으며, 블락과 스틸은 무리더라도 끈덕지게 달라붙어 견제하는 그 열의만큼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처럼 필사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개선한 레딕은 여러 강팀들에게 눈도장을 받을 만큼 주가가 올랐는데요. 때마침 다음 시즌 올랜도가 리빌딩으로 인해 약팀으로 전락하자 그는 중간에 미러키 벅스로 트레이드 영입이 되었으며, 플레이오프 1라운드를 끝으로 시즌이 마감되고 나서는 곧바로 LA 클리퍼스에게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는 커리어 처음으로 벤치 신세를 벗어나 선발로 고정 출전하였고, 자기만을 위한 전용적인 공격 전술도 많이 생겨났으며, 덕분에 레딕은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스크린 몸빵을 서주었고, 레딕은 이를 유능하게 활용하여 오픈 찬스를 만들어냈는데요. 농구에 대한 IQ가 높기에 그 과정 속의 동선들이 매우 다채로웠으며
심지어 항상 최대 속력으로 쉴 수 없이 뛰어다니는지라 대부분의 상대 수비수들이 그를 쫓다 체력이 방전되었습니다. 설사 따라잡아도 슛 타이밍이 무척 빠르다 보니 블락이 쉽지 않았고, 더군다나 점프슛을 주로 몸을 기울여서 하기 때문에 완전히 밀착하지 않고서는 견제조차 불가능이었으며, 패스를 받고 나서 두 발짝 이후 바로 슛을 올라가는 그 일련의 흐름이 정말 손 쓸 새도 없이 너무나 매끄러웠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는 무조건 3시간씩 슛 연습을 하였고, 그만큼 스스로에게 엄격하기에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기량이 향상되었는데요. 그러다 마침내 31살인 15-16 시즌 때 리그에서 3점 성공률 1등을 차지하였으며, 평균 득점은 16.3점으로 팀 내 세 번째로 높았고, 전술 플레이를 중요시하는 클리퍼스에게 레딕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습니다. 그 외 다른 핵심 자원들도 각자의 포지션에서 리그 상위권으로 평가받을 만큼 실력이 대단했으며, 우승 후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클리퍼스는 전력이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플레이오프 때만 되면 선수진의 부상에 늘 발목이 잡혔는데요. 이 때문에 레딕은 클리퍼스에서의 4년 동안 결승전은커녕 2라운드조차 넘어서질 못했으며 16-17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어 팀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리그 최상급 슈터라 자유계약 시장에 나오자마자 수많은 구단들로부터 영입 제의가 들어왔고, 그는 이들 중 가장 후한 조건을 내건 필라델피아와 계약을 맺었으며 팀 내 최고 연봉자로 17-18 시즌을 뛰었습니다. 또한 나이도 33살로 가장 많은 대선배였고, 모범적인 훈련 태도와 더불어 사교력도 좋다 보니 젊은 팀원들이 잘 따라주었는데요. 그리고 감독으로부터는 클리퍼스 시절보다 득점 기회를 더 많이 받았으며, 동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방패가 되어 적의 추격을 저지하였고, 연속 2차례 3차례는 기본이거니와 때로는 창의적이게 서로가 엘리베이터 문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레딕은 이에 부응하여 팀 내 가장 높은 3점 성공률로 매번 골망을 흔들었으며, 평균 득점은 두 번째로 높았고, 1년 전까지 리그 밑바닥을 기고 있던 필라델피아가 동부 3등으로 비상하는데 여러모로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는 다음 18-19 시즌 당시 34살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생애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는데요. 평균 득점 부문에서 18.1점으로 커리어 하이를 찍었고, 이번에도 팀을 동부 3등으로 플레이오프에 올렸으며, 더불어 개인적으로 현역 선수들 기준 플레이오프 최다 연속 진출자로 무려 13년째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게다가 팀의 전력이 1년 전보다 더 보강되어 우승을 노릴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고, 기량이 언제 급락할지 모르는 고령인지라 레딕은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정상을 차지하고자 했으며, 플레이오프 첫 번째 상대인 브루클린 네츠를 시리즈 스코어 4-1로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허나 애석하게도 그는 클리퍼스 때와 똑같이 2라운드를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상대는 토론토 랩터스였고, 치열한 접전 끝에 마지막 7차전까지 가게 되었으며, 경기 종료 직전 동점인 상황에서 하필 토론토가 NBA 역사에 길이 남을 극적인 버저비터 위닝샷을 터뜨리는 바람에 우승에 대한 소망이 맥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후 필라델피아를 떠나 뉴올리언스 펠리컨즈로 이적하는 레딕은 이번에도 플레이오프에 진입하고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나 리그에서 두 번째로 3점 성공률이 높았음에도 정작 팀 성적은 13연패나 할 만큼 매우 형편없었으며, 끝내 서부 13위로 시즌이 마감되었고, 이에 따라 레딕의 14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이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거기다 이제는 더 이상 노세아를 거스를 수가 없는지 스피드가 많이 느려졌고, 이로 인해 수비력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덩달아 전매 특허였던 무빙샷도 상대 수비를 벗겨내지 못해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평범한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그는 20-21 시즌 도중 댈러스 매버릭스로 떠넘겨졌는데요.
그나마 3점 성공률이 40%에 근접했기에 어느 정도는 쓸모가 있었지만, 허나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이 일부 파열되고 말았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게 된 레딕은 얼마 후 은퇴를 선언하였고, 당시 그의 나이 37살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잘생긴 외모와 뜨거운 득점력으로 국내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불꽃남자 JJ 레딕. 하지만 질투와 시기로 가득한 안티팬들의 악행 때문에 일상이 늘 괴로웠고, 괴물들의 집합소이자 흑인 비율이 75%나 되는 NBA에서는 다른 슈팅가드들에 비해 키와 운동 능력이 평균 미만이라는 이유로 자신에게 유독 백인 선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뒤따랐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약점이 단기간에 극복되질 않아 초창기에 마음고생이 무척 심했는데요. 그러나 입지가 좁아지고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와중에도 레딕은 포기하지 않은 채 훈련을 계속 이어갔으며, 그 결과 강인한 체력을 얻어 왕성한 활동량으로 약점을 메꿀 수가 있게 됐고, 어느 팀에서든 전술 플레이를 책임져줄 해결사로 우대를 받았습니다. 그가 커리어 동안 보여준 동선과 위치 선정 과정은 지금도 특히나 3점을 주 무기로 삼은 슈터들에게 아주 훌륭한 교보자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편 워낙 머리가 좋고 입담이 출중하다 보니 은퇴 이후에는 NBA 분석가로 활동 중이고, 게다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는 NBA 선수들과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컨텐츠를 올리고 있으며, 대중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들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 수 있기에 농구 팬들 사이에서 레딕은 방송인으로 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